자, 우리 간략하게 수업 소개 좀 한 다음에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문학책 먼저 펴주세요. 펴주시고 차례표 좀 봐볼까 얘들아? 자, 조금만 넘기면 차례표 있을 거예요. 차례표. 차례표 보시면 자, 첫 번째 상고시대라고 나올 거야. 상고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그리고 개화기에서 광복이전. 자, 넘겨보시고 광복 이후. 그래서 옛날 상고부터 현대까지 되어 있고요. 자, 당연히 이제 요거는 오랫동안 쓰는 교재예요. 수능 대비 교재입니다. 수능 대비 교재.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을 좀 골라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용을 배운 다음에 관련된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문학은 요거로 들어가고 이 안에 이제 당연히 시랑 소설이랑 수필이랑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지? 자, 이렇게 좀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이 초록색 교재 좀 펴보세요. 초록색 교재. 자, 이것도 맨 앞에 차례표 있을 거야. 조금만 피다 보면 차례표 있습니다. 자, 차례표 피면 자, 1부 해가지고 얘들아 단지문 몇 개 있거든. 단지문. 말 그대로 짧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 2부는 중지문. 자, 그리고 오른쪽에 3부는 장지문이야. 보여요? 단지문, 중지문, 장지문. 근데 이제 문제들이 다 대체적으로 뭐니? 학력평가죠. 고1 학력평가, 고2 학력평가. 학평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뭐 봐요? 모의고사 보죠. 맞지? 그거야. 됐니? 그래서 자, 우리가 학력평가 문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비문학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보통 3회씩 나갈 거예요. 하루에 3회씩.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법 좀 펴볼까요? 문법. 자, 문법은 여기 차례표야. 여기 얘들아. 여기 차례표 여기. 자, 차례표 펴면 파트 1 해가지고 의문이 써 있을 거야. 의문. 찾았나요? 자, 그리고 파트 2에 단어. 그 다음에 파트 3에 문장과 담화. 그 다음에 파트 4에 어문 규정. 그 다음에 5단원 국어 역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는 의문이랑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쪽, 어문 규정 쪽 들어갈 겁니다. 자, 1학년 이제 고1 1학년 1학기 내신에 뭐 나올까요? 공통국어 1에 의문 변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당연히 수능에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학기 때 뭐 나올까? 한글 맞춤법이 나와요. 악랄합니다. 알겠지? 한글 맞춤법. 특히 띄어쓰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띄어쓰기. 그리고 중세국어라는 거 들어갈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선행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고 12월 달에는 해서 의문이랑 한글 맞춤법 들어가고 1월 달에는 또 다른 파트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문법, 고등문법을 다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따 내가 수업 끝날 때 다시 얘기해 줄게. 어차피 숙제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 오시는 거야. 1회씩 풀어오는 거야. 그래서 1회를 가져오셔서 채점을 다 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어려운 문제를 선별해서 풀어줄 거예요. 한 3-4문제 정도. 오답률 되게 높았던 문제들. 알겠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할 거니까 자,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정규 수업을 들어가요. 정규 수업을 들어가. 정규 수업을 이런 식으로 문학, 문법, 비문학 이렇게 진행하다가 개학하고 슬슬 무슨 대비 들어가겠어요? 내신 대비 들어가겠죠? 내신 대비는 이제 중등과 달리 6에서 7주. 알겠죠? 물론 이제 저기 직전 보강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6, 7주 정도 들어가요. 화이팅. 이제 고등부터는 등급제. 대학 가셔야죠? 맞죠? 등급제.
그래서 6에서 7주 들어갈 거고 좀 빡빡할 거예요. 빡빡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내신 때 우리가 이론도 해야 되잖아. 이론하고 문제 풀고 와서 테스트 치고. 그리고 이제 고등부터는 내신 대비 테스트 있죠. 테스트도 범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본시 제시돼 있어요. 본시 제시. 그러니까 이 본 시험에서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컷. 그래서 커트라인 통과하면 요거 고치고 요거 가지고 가서 혼자 자습용으로 가져가면 되고, 커트라인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고치고 제시시험 치고 제시시험 틀린 거 또 고치고 순식간에 2시간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와야죠. 정규 수업이야 내신 대비 때야. 내신 대비 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거야. 야, 그래도 이렇게 해서 쌤이 어쨌든 문연고 인원이 좀 그래도 이제 문연고가 여기서 2명이었어 원래. 네, 이 학원 와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2명. 근데 지금 11명이야. 11명. 왜냐면 3등급 맞았던 애가 거의 1등급 쪽으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강제학습이 되잖아, 얘들아. 강제학습. 알겠지? 그러니까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떨어지기 이거 제시 보기 싫은 애들도 어쨌든 뭘 해와야 돼요? 공부를 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점수가 바닥인 애들도 요거를 치면 어쨌든 어떻게 되죠?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이 끝나면 다시 뭐로 들어갑니까? 정규로 가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의 기타 이제 뭐 궁금한 것들은 수업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우리 문학부터 해볼게요. 문학부터. 자, 첫 주는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첫 주는 연들도 어렵지 않을 거야. 자, 12페이지 봅시다. 자, 여기 좀 펴볼까 얘들아? 여기 12페이지 바로 앞장 피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문학을 배우고 한번 끊고 비문학을 배우고 끊고 마지막 시간에 문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은 한 2번 정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작해보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 요거 한번 쭉 읽어볼게. 자, 상고시대는 원시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 시대까지 시기를 말한대. 자, 운문. 운문이 뭐예요? 근데 안 써도 돼. 시야, 시. 문율이 있는 시. 자, 고대의 제천의식에서 발생한 집단적이고 서사적 성격의 원시 종합예술. 자, 이것이 분화되어 개인적이고 서정적 성격의 고대 가요로 변하게 됐대. 자, 얘들아 이렇게 묶어볼까? 묶어서 이건 쓰셔야 돼. 이건 써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단적 성격이었대. 처음에는 집단적 성격이었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뭐 한 거야? 주술적. 주술적. 신성한 존재에게 무언가를 기원했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지배자를 원하거나 아니면 생산의 풍요로움을 원하거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 성격.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 성격으로 바뀌었대. 그럼 여기서 개인적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건 뭘까? 서정적이라는 거예요. 서정적. 서정적이 뭘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서를 드러냈다고. 어떤 정서를 드러냈다는 거야. 자, 됐죠? 그래서 요거 오늘 요거 2개 배워요. 여러분들이 요거 2개 배워요. 2개. 알겠죠?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대가요로 변모하게 됐대. 아, 그럼 오늘 배울 고대가요가
집단적 성격에 해당하는 작품이 있고 개인적 성격에 해당하는 작품이 있다는 거네요. 자, 그리고 여기부터 삼국때는 불교가 보편 종교로 자리 잡고 한문학이 공동문어 문학의 고시를 하게 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배울 향가라는 새로운 갈래가 나타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향가. 자, 향찰로 표기된 향가는 최초로 정형화된 서정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데요. 자, 이게 운문. 그러니까 얘들아, 중요한 거는 여기 고대가요 동글뱅이 치시고 두 번째 향가에 동글뱅이 치면 돼. 그래서 이걸 서정갈래라 그래. 그 서정갈래의 첫 번째 작품이 뭐라고? 고대가요. 오늘 배울. 두 번째 작품이 뭐라고요? 향가. 됐나? 다음 주에 배울. 그래서 고1 들어가면 서정갈래의 염들 뭐야? 내용도 시험에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산문의 경우 산문은 뭐예요? 소설이죠. 소설. 그래서 자연과 초월적 존재에 대한 숭배로 인해 신화가 등장했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최초 신화가 뭐니? 단군 신화지. 단군 신화. 맞지? 단군 신화 아세요? 여러분들 시조예요. 여러분들 시조. 그치? 자, 그리고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건국의 신성성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건국 신화가 만들어졌대. 주몽 신화 알아요? 주몽 신화? 가볼래?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자, 쑥과 마늘을 먹고 여성이 된 게 누구예요? 웅녀죠.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굽니까? 단군 왕검이지. 단군 왕검이 무슨 나라 세웠어? 조선을 건국했지. 조선. 근데 나중에 1392년 이성계 장군이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꽃자를 써서 뭐라 그래? 옛꽃자를 써서 고조선이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1392년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어느 나라를 계승한 거야? 고조선을 계승한 거죠. 그럼 봐봐. 얘네가 우리 시조잖아? 그러면 우리 민족은 평범한 민족이야? 하늘의 민족이야? 야, 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자, 우리 민족은 평범한 민족이야? 하늘의 민족이야? 하늘의 민족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야. 알겠니? 민족의 우월성. 됐어? 국뽕이란 말 알아요? 자, 두 번째 와봐. 자, 해모수. 그리스 신화의 가장 대빵이 누구예요? 제우스죠? 우리나라의 제우스급 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유화는 물의 신이에요. 물의 신. 하백의 딸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 태어난 게 누굴까? 아래서 태어난 누굴까? 주몽. 그래서 주몽이 무슨 나라 세웠을까? 구려. 원래 고구려 원래 정식 국호가 구려야 얘들아. 구려. 야, 설마 그 구려겠니? 어쨌든 구려야 구려. 그래서 이 고구려를 계승한 게 918년 건국된 무슨 나라야? 고려야. 고려.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태조왕건이 건국한 고려는 옛날 어느 나라 계승한 거지? 고구려 계승한 거지.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은 평범한 민족이야? 하늘의 민족이야? 야, 얘 신이란 게 뭐예요? 하늘의 민족이지. 얘가 민족의 우월성. 알겠니? 오케이? 자, 다시 갈게요. 이런 신화들. 자, 이런 신화가 토대가 돼서 점차 전설과 민담으로 분화 발전해 갔는데 설화에는 우리 조상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풍습 등이 반영돼 있고 이후 소설만 동그라미 치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중학교 때 이런 거 싹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작품 들어가 버리고 그러잖아. 그지? 아니야. 이제 고등은 아니야. 이런 것도 좀 봐야 돼. 소설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삼국과 통일신라 때는 중국의 지도 우물을 받으면서 한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대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작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이거 많이 접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오늘 첫 시간은 쉬울 겁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가나다인데 나부터 할게요. 나가 원래 처음이거든. 요거부터 할게. 나부터. 자, 일단 고대가요 밑줄. 이거 당연히 알아야지. 고대가요 밑줄. 자, 이거 한혁 씨가 필요 없고 요거.
서사적 집단가요 별표. 그러면 고대 가요는 아까 특징이 쌤이 두 개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집단적, 두 번째는 뭐야? 개인적이라 했지. 그러면 집단적에 해당하는 대표적 여러분들 노래가 뭐야? 구지가래, 구지가. 지금 나가 구지가예요. 그러면 집단으로 뭘 했는데? 집단으로 뭘 했는데? 이렇게 묶어주세요. 노동요 주술요. 노동요 주술요. 노동요 주술요. 노동요는 뭘까요? 노동요?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 나중에 뭐 공장 알바 대학생 돼가지고 성인 돼서 이렇게 공장 알바 할 뭐 여러분들 판단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20살 때 대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방학이 좀 짧아요, 길어요? 되게 길거든. 그래서 친구 3명이랑 일본 여행 가려고 공장에서 한 달 정도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야 벌써 18년 전이거든. 거의 19년 전이다. 근데 얼마 준 줄 알아? 그 당시 때인데 150 준 거야. 지금 따지면 300이야. 일본 가가지고 파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힘들었던 게 무슨 알바였냐면 밥솥 알바였거든. 밥솥. 아유 씨 이상하게 썼다. 밥솥 알바였거든. 8시간 동안 밥솥 조립하는 거야. 8시간 동안. 8시간 동안 밥솥 조립 해봤어요? 거의 진짜 저 세상 갈 것 같아요. 힘들진 않은데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 나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손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착착착착착착 이러고 있어요. 그죠? 8시간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 그러거든. 어쨌든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주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야 사람들이 이거 계속 하다 보면 힘들지.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뭐 틀어놓을까? 크게 노래 틀어놔. 신나는 노래 틀어놔. 일부러. 알겠지? 왜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흥겹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일에 집중하도록. 그게 여기 쓰는 얘들아 노동이야. 노동. 됐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하면서 부르는 노래였다는 거야. 집단으로. 두 번째, 주술료는 무언가를 기원한다는 겁니다. 신성한 존재에 대해. 알겠지? 자, 그래서 집단가요는 노동요 주술료의 특징이 있고, 자 성격은 주술적, 집단적. 이랑 똑같으니까 넘어갈 거고, 요거 밑줄 직설적. 직설적. 그러니까 돌려서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화자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주제에 별표 쳐야겠네요. 수로왕에 대한 강림을 기원했대. 자, 질문 하나 해봅시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또 무슨 나라 있었을까? 가야. 가야가 있었어요. 그지? 그러면 가야가 무슨 가야가 있죠? 김간가야. 뭐라고? 정강가야가 뭐야? 금강가야랑 대가야야. 알겠니? 이 금강가야 시조가 누굴까? 모르는구나. 너네 중3 때 배우잖아. 김수로야. 김수로. 알겠니? 금강가야 시조가 누구라고요? 김수로. 김수로가 구지봉이라는 곳에서 탄생했어. 구지봉. 김해 지방에 있어요. 김해 지방. 자, 노래 이름이 지금 무슨 가야? 무슨 가? 얘들아, 요거라니까 지금. 자, 이 노래 이름이 뭐야? 구지가지? 그러면 구지가는 누구 탄생과 관련된 노래야? 김수로 탄생 관련된 노래야. 알겠니? 김수로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구지봉이라는 산에서 태어났다고. 알겠지? 그래서 김수로 탄생과 관련된 노래가 구지가다. 그래서 수로왕 강림을 기원했다. 보이나요? 자,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보이면 책으로 보세요. 잘 안 보이시면. 그리고 현재 전하는 최고가 뭐예요? 가장 오래된.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무슨 가요이자? 집단 무효 또는 집단 가요이자 주술성을 가진 노동요로, 자 밑줄, 가락국 건국 신화에 삽입되어 있대요. 가락국이 가야입니다. 슬라면 쓰세요. 가락국이 가야입니다. 자, 이제 그럼 작품 봐봅시다. 자, 작품에서 뭐 이거는 금방 끝납니다.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읽어볼게.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되게 짧죠?
그럼 여기서 거부가는 뭘까 얘들아? 거부가? 자, 밑줄 치시고. 거북이가 뭘까? 신령스러운 존재로 해석이 된대요. 자, 여기서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된대요. 신성한 존재 또는 뭐 신령스러운 존재. 그리고 요거는 호명이죠. 호명이 뭐예요? 호명? 부르는 거. 알겠지? 거북아 불렀잖아. 두 번째, 머리를 내어라. 자, 여기서 머리가 뭘까? 머리. 쑥스러워. 맞아. 우두 머리라 하지. 우두머리. 오케이? 그럼 우두머리가 뭐야? 지배층 아니니? 지배층? 그래서 우두머리라고 쓰면 돼. 우리 집단의 신성한 존재, 신성한 지배자를 매셔줘라. 이 소리야. 알겠니? 결과적으로는 김수로가 되겠죠. 우두머리, 지배자. 자, 그리고 요거는 뭐겠어요? 요구지, 요구. 뭐 또는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요구 또는 명령. 명령 쓰면 명령 써. 요구. 자, 그다음 내어놓지 않으면 이거 뭐예요? 가정이지, 가정. 내어놓지 않는다면 가정. 자, 뭐 한대요? 구워서 먹으리.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거? 위협 또는 뭐라 그래? 협박. 자, 위협 또는 협박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가락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 딱 어떤 신성한 존재에 기원을 한 거지. 우리 마을의 지배층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금빛 상자가 내려왔대. 쓰지 마. 그래서 금빛 상자를 까보니까 황금알 6개가 있었대. 그럼 이 황금알 6개에서 자, 가장 먼저 알을 깨고 등장한 게 여기 누구였던 거야 얘들아? 여기 누구? 김수로였던 거야. 알겠니? 그래서 원래는 금수로였거든. 금수로였는데 이게 김수로가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유명한 구지가입니다. 자, 얘들아 오른쪽에 12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1등급 노트라고 하는 데가 있을 거야. 12페이지 1등급 노트 찾았어요? 네. 거기서 나를 보세요. 나. 가나다에서 나를 보세요. 말하기 방식의 특성. 일구는 대상에 대한 호명. 이게 일구야. 일구. 대상에 대한 호명. 그 다음에 이구는 대상에 대한 요구이자 명령. 삼구는 상황에 대한 가정. 사구는 위협적 행위의 표현이래. 자, 2번. 머리의 상징적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라든지 우두머리 수로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우두머리의 탄생.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가로 올라가 봅시다. 자, 이거 지우고 이제 가작품으로 가볼게. 자, 올라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작품 개간. 이것도 무슨 가요야? 고대가요 밑줄. 자, 여기 서정시 밑줄. 요거 집단적일까 개인적일까? 개인적이야. 자, 개인적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서정적 체념적인데 중요한 건 얘들아 체념적이야. 이거 중요해. 화자의 태도 물어볼 때 나와요. 화자의 태도. 알겠지? 화자의 태도, 체념적. 그 다음에 주제는 임을 잃은 슬픔이래. 자, 봐봐. 임을 잃은 거는 긍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지. 그러면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건 뭐야? 슬픔을 극복하려는 거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그냥 임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거야, 얘들아. 빠져 있는 걸 우리가 무슨 적이라 그럴까? 체념적이라 그래.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묶으세요. 임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빠져 있다.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거야, 그냥. 그럼 우리가 체념적이라고 합니다. 뭔가 극복하려고 했다 하면 X야. 자, 1번. 현재 전화는 가장 오래된 무슨 시가래? 서정시가 밑줄. 집단 가요 아니야. 집단 주술 가요 아니야. 알겠죠? 개인적 서정시가. 자, 써있네. 2번 별표 치자.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요래요. 그러니까 너네 학교 셈에 따라 달라요. 내신을 생각하면.
어떤 분은 그냥 이 작품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쌤은 서정 갈래를 가지고 또 작품까지 연계시켜서 내요. 후자가 좀 힘 빡센 선생님이죠. 맞죠?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학교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내기도 하고 그냥 작품 자체만 내기도 해요. 그럼 작품 자체만 내는 문제는 어렵지 않죠. 맞죠? 그냥 작품만 알면 되잖아. 근데 약간 좀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갈래 내용까지 다 배우기 때문에 어쨌든 다 알아둬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나중에 이제 내신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왼쪽에 요거 한번 배워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알고. 자, 잘 봐. 일단 당연히 임은 누구야? 아니야. 시적 별거 아니야. 대상이야. 다시 임은 뭐라고 얘들아? 시적 대상. 화자의 시적 대상.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 사랑하는 사람. 응? 사랑하는 사람. 자, 어디를 건너지 말래? 물을 건너지 말래. 사랑하는 사람이 물이란 곳을 건너고자 한대. 근데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대. 되게 위험한 곳인가 봐. 오케이? 그럼 이건 임에 대한 바로 뭘 의미할까? 임에 대한 뭘 의미할까? 사랑을 의미해요. 써보세요. 자, 첫 번째 일행에서 물은 뭘 의미한다고요? 사랑이에요. 임에 대한 사랑. 어디 위험한데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근데 임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물을 건너버렸대.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그 얘가 뭔지 알아, 얘들아? 그의 기어이라는 소리야. 모르는 사람 써. 임은 기어이. 임은 내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기어코 물을 건너가 버리네. 자, 그럼 여기서 물은 무슨 의미일까? 임과의 이별을 의미해요. 두 번째 물은 임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어휴, 가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대. 그러면 이 물이란 건 뭐겠어? 임의 뭘 의미하겠니? 얘들아, 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다시. 자, 여기서 세 번째 물은 뭘 의미한다고? 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됐습니까?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시님을 어이알고 별표.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놔봐. 자,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가 집약돼 있다. 여기에 응축돼 있다고. 가시님을 어이알고에 화자의 모든 정사가 집중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집약됐다 그래요. 자, 가시님을 어이알고 화자의 정사가 집약돼 있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화자 정서는 극복이야? 슬픔 극복이야? 체념이야? 체념. 여기서 나온 게 체념이에요. 그리고 탄식이죠. 아, 어쩔고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냐?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해? 이겁니다. 자, 그래서 가시님을 어이알고에서 화자의 태도는 뭐다? 체념적이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이거 다 했으면 그 1등급 노트 쪽 봐봐요. 1등급 노트 쪽. 자, 1번 가 봐봐. 물의 의미 변화, 사랑, 이별, 죽음. 됐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별빛이자 얘들아. 가시님을 어이알고 임과 헤어지는 슬픈 상황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탄식. 밑줄. 체념의 정서가 무슨 조로 제시됐다? 영탄조. 기쁜 감탄이야? 슬픈 감탄이야? 슬픈 감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아, 슬프다. 이런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얘들아, 이거 좀 끄자. 너무 이거 이따 추우면 다시 좀 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황조가 보고 문제 풀고 한번 끊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봐야 되겠구나. 자, 이제 해보자. 자, 여기 봐보세요. 자, 황조가 한번 우리 한번 했었는데 옛날에 다시 봅니다. 자, 요것도 무슨 가요죠? 고대가요. 그리고 서정시 가로치고 집단적이야 개인적이야? 개인적.
자, 애상적이란 건 슬픈 노래라는 거야. 별 중요하지 않아. 자, 요게 중요하지. 우, 의, 저. 요게 중요하지. 근데 어휘가 안 되면요. 오만 문제는 다 안 풀려요. 어휘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 우의적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묶어주세요. 우의적이란 자연물을 빌려서 표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직설적이야,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간접적이야,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우의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다. 얘가 가고 있는데 혼자 가고 있어. 근데 얘가 외로워 이랬어요. 그럼 얘는 직설적이죠. 직접적이고. 근데 12월 24일. 자, 12월 24일. 2부죠, 2부. 크리스마스 2부죠. 맞죠? 근데 여기 커플들이 막 돌아다녀요. 나는 어때? 애인 한번 못 사귀면 어때? 모태솔로야. 예. 나 말고 저 결혼했어요. 자, 얘 모태솔로, 모태솔로. 완전 K 모태솔로.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나가다가 이 커플들 보면 어떠니? 괜시리 어때요? 괜시리? 외로워 죽겠죠. 짜증나죠. 그 짜증남이 외로움의 편이거든. 씨발 이거 그죠? 막 그러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 화자가 직접적으로 외로움을 표현한 거야. 이거로 인해 외로움을 느낀 거야. 이거로 인해 외로움을 느낀 거죠. 이런 것들이 뭐야?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간접적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작품 보겠지만 나는 외로워 죽겠는데 저 꾀꼬리는 남녀 정답게 놀고 있대. 그러면 화자는 꾀꼬리를 보면서 뭘 느끼는 거야? 외로움을 느끼는 거지. 이런 걸 무슨 적이라고 한다고 얘들아? 우의적이라는 거야. 이해갔지? 자, 요거 이제 우의적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선경구정도 별표치자. 그냥 밑줄 쳐라 얘들아. 선경구정이 뭘까? 먼저 풍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서를 했다고. 근데 작품에 따라 선정, 후경도 있어. 나중에 그 작품 배울 거야. 알겠지? 정서를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에 풍경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어요. 알겠죠? 일단 이거는 선경구정이다. 자, 그 다음 위에서 배웠던 공무도화가와 함께 현재 전하는 최고의 무슨 시가다? 서정시가. 집단가요 이러면 안 돼요. 서정시가. 자, 써있네. 이원별표.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노래래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작품 배워봅시다. 잠깐만요. 지웁시다. 자, 봅시다. 자, 헐헐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게 논의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이랬습니다. 자, 잠깐 첫 번째 이거 두 개 묶어보세요. 얘네 둘. 꾀꼬리가 놀고 있는 장면을 먼저 얘기했지. 그럼 이게 뭐야? 선, 경, 풍경을 먼저 보여주고. 자, 외롭다, 돌아갈 곳 나왔으니까 뭐야? 정서를 드러냈으니까 뭐야? 후, 정이야. 그래서 이 작품은 선경구정의 시상전개 방식을 꾀하고 있습니다. 재현아. 자, 일단 헐헐 나는 적개꼬리, 헐헐. 이거는 음성 상징어라고 불러요. 음성 상징어의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여러분들.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어. 둘 중에 뭘까? 이거 뭘까요? 의태어. 음성 상징어 중에 의태어에 해당합니다. 펄펄이잖아. 펄펄. 자, 나는 저 꾀꼬리. 자, 꾀꼬리 별표 3개. 자, 화자는 꾀꼬리를 보면서 무슨 정서를 느꼈지? 외로움을 느꼈지. 그러면 화자한테 외로움이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뭐야? 꾀꼬리죠. 이런 자연물을 뭐라 그럴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요. 다시 뭐라 한다고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절대 잊지 마요. 자, 근데 이 객관적 상관물은 있잖아. 이렇게 묶어봐. 화자의 정서, 상황과 일치할 때도 있고요. 불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써보세요.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상황이라든지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랑 똑같을 때도 있고 똑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자, 저 꾀꼬리의 상황과 화자가 처한 상황이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지 않지? 맞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로 하여금 뭘 느끼겠어?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느끼게 했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는 거지. 근데 일치하는 경우도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는 우리가 시에 따라 달라요.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다음 암과 수가 정답게 놀고 있는데 자 외로울사 밑줄 쳐요. 자 외로울사 이렇게 밑에 빼봐. 자 국어를 좀 힘들어하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 이 작품은 화자의 정서가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일단 올까 X일까? 그 꾀꼬리라는 자연물을 통해 우의적으로 드러냈잖아. 그러니까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간접적이야 일단. 자 두 번째. 이 작품은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올까 X일까? O. 간접적도 되고 직접적도 돼. 둘 중에 하나. 이게 아니야 얘들아. 국어는 수학 과목이 아니야. 알겠지? 결론을 지르려고 하지 마. 알겠냐? 그냥 작품 자체를 공부하는 거지 무슨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요. 수학 문제처럼 그렇게 풀지 말라고요. 알겠어? A 아니면 B, B 아니면 A 그렇게 구분제를 하면 안 돼. 여기서는 간접적이고 여기서는 무슨 적이야? 그치? 직접적이야.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선 써요. 이 점에서는 화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들아.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이 글씨 개발서 말해줄게.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별표. 자, 꾀꼬리 점에서는 간접적. 외로울사 점에서는 직접적이야.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이내 몸은 내 몸은 동그라미 쳐봐. 이 내가 화자죠. 자 그리고 다른 색깔 펜으로 이렇게 묶어볼래? 자 꾀꼬리 상황이랑 화자의 상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는 나는 커플이고 얘는 나는 솔로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둘의 상황은 똑같아요? 대조야? 대조. 왜 대조시켰을 것 같아? 야 혼자 있을 때는 별로 외로움 못 느끼는데 커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저기 20살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첫 여자친구라는 존재를 20살부터 만나보기 시작했으니까 내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세대는 그래 초등학교 때부터 막 사귀더라. 그러니까 어제 내 얘기를 하면 20살 때부터는 이런 모임 만남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커플 2명하고 그냥 어때? 친구 혼자.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아니 그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아져. 대학교 다니다 보면.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랑 헤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만나면 어때요? 염장이 염장.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평소 외로움을 못 느끼다가 그렇게 만나게 되면 외롭게 더 느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대조적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뭐 하는 거야?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자, 대조의 기법으로 강조하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 누구와 함께 돌아갈 곳? 자, 돌아갈 곳. 네모 치세요. 이거 평서형 문장이야, 의문형 문장이야? 물음표만 안 돼 있지 뭐야? 의문형이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 누구랑 돌아가? 이거야? 아니면 누구랑 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전자야, 후자야?
후자죠. 그러면 이런 걸 무슨 표현이라 그래요? 답을 정해놓고 의문형하는 거. 서리적 표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맞지? 아, 난 누구랑 가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더 강조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케이 바리. 이거. 자, 여기 봐봐요. 여기 1등급. 여기 1등급 노트 봐보세요, 여기. 자, 꾀꼬리의 역할 당연히 별표입니다. 화자와 대조되는 존재. 대조 동그라미. 화자의 정서를 부각 불러일으키는 무슨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 하지만 꾀꼬리가 느끼고 있는 정서와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는 달라. 꾀꼬리는 커플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화자의 정서는 외로울사. 자, 별표. 자, 이 점에서는 화자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다 얘들아? 직접. 직접. 그래서 이 작품에는 직접 표현된 대목도 있고 간접 표현된 대목도 있다. 둘 다 맞다. 됐지? 자, 옆에 13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자, 알려줄게요. 잠깐만요. 자, 1번의 별표. 1번의 별표. 자, 2번의 별표. 1번의 별표. 딴 생각하지 마. 2번의 별표. 4번의 별표. 네. 5번의 별표. 7번의 별표. 8번의 별표. 9번의 별표. 풀어보세요. 풀고 나머지는 너네가 직접 한번 풀어봐. 다 풀면 얘들아 이게 시간상 안 돼. 너 골라서 푸는 거야 우리가.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이거 풀고 우리 한번 끊고 갈 거야. 자, 같이 해봅시다. 자, 1번 보세요. 1번에 1번이에요. 왜 1번에 1번일까? 서로 상호 모순되는 역설법이 여기 있나요? 그리고 오늘 내가 역설법을 얘기한 적 있을까요? 1번 땡. 자, 그 다음에 2번은 다 얘기해줬죠? 몇 번이에요? 3번. 사랑, 이별, 죽음. 자, 4번. 자, 구지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4번 아닙니까? 머리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뭐야? 구워 먹으리. 그치? 4번이 정답이야. 그러면 5번은 왜 틀렸을 것 같아요? 5번. 신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 신앙보다는 어떤 게 더 잘못됐을까? 자, 아까 구지가는 내가 집단 가요, 집단 그 주술적 가요라고 했잖아. 맞아? 구지가는. 근데 오늘 배웠던 공무도화가라든지 황조가는 개인적 서정시가 아닙니까? 자, 구지가는 개인적 서정시가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들아, 구지가에서 화자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게 있냐? 정서는 못 느껴요. 여기서 슬픈지 기쁜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4번에 5번은 서정적도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5번. 이거 쉽다. 몇 번? 3번. 협박하고 있죠. 거래 끊겠다고. 자, 그 다음 7번. 7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해가라는 작품은 구지가를 변형시킨 작품이에요. 읽어볼게요.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부인 훔쳐간 지 얼마나 크겠냐. 너가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겠다. 그럼 여기서 거북이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고 어때? 약간 몬스터 같은 거나 봐요. 빌런. 알겠습니까? 자, 그럼 1번 주어. 자, 나와 구지가와 보기의 공통점은 거북이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맞겠죠? 그 다음 2번. 자, 구지가에서는 위협의 이유가 상징적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 찾아내야 돼. 독자가 찾아내야 돼. 그래서 찾아낸 게 뭐였어? 우두머리. 우두머리라고 우리가 해석했잖아. 알겠니? 그러면 상징적이라는 거는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라는 거야. 자, 근데 옆에는 수로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3번. 자, 구지가와 보기에 쓰인 구워 먹으리라는 구절은 노래의 주술적 특징을 드러내는 요소다. 이것도 맞대요. 그리고 4번. 자, 왕의 출현과 관련된 공적인 노래, 여인의 구출과 관련된 사적인 노래로 볼 수 있대요. 자, 5번 잘 봐봐. 구지가와 해가는 신령스러운 존재인 거북에게 우두머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봤을 때 건국신화와 관련이 깊겠군. 보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에서 거북이는 나쁜 놈 아니에요? 남의 부인을 훔쳐갔다는데? 그치? 그래서 5번은 보기를 지우고 나만 해당하는 거야. 알겠니? 자, 5번이 정답. 자, 8번.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몇 번일까? 이거 중요한데. 2번이야. 2번 왜 틀렸어요? 그치?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에 이입해 표현했다는 거는 자, 쓰세요. 옆에다가. 감정이입이라는 거야.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감정이입.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감정이입. 자, 잘 들어. 감정이입은 화자가 느끼는 정서랑 시적 대상이 느끼는 정서가 똑같을 때를 감정이입이라 그래.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지?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8번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자, 기억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 몇 번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4, 꾀꼬리. 꾀꼬리의 의미가 3번이야? 실연이 뭐야? 실연. 아, 나 실연 당했어. 이거 뭐야? 이별했다고. 이별. 알겠니? 환기가 뭘까? 평소에는 이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뭔가를 보고 이별과 외로움에 대해서 어때? 떠올리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환기라는 거는 자, 그 정서를 떠올리게 해준다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3번 봐봐. 자, 시련의 슬픔을 환기시켜주는 존재. 꾀꼬리 맞죠? 꾀꼬리 보고 자연 외로움을 느꼈잖아, 얘들아. 근데 4번. 야, 꾀꼬리가 화자의 외로움을 어루만져줘? 응? 염장질하는 애들인가? 염장질? 알겠습니까? 쟤는 되게 커플로서 재밌게 노는데 나는 외롭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다. 자, 여기까지. 잠깐 쉬시고 두 번째 우리 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독해. 잠깐 쉬세요.